안녕하십니까. 근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성공적인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한 향후과제 강의를 맡은 세안대학교 이주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근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성공적인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한 향후과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재난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필요성으로서 강조되는 현대사의 재난환경 변화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논의되는 어떤 현대사의 환경 변화와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어떤 재난의 대형화, 그다음에 네트워크화, 도시화, 그에 따른 어떤 복잡한 사회 구조적 특성 이런 것들과 연결된 어떤 재난환경에 대한 위험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나온 자료 중에서 보면은 주로 도시 공간의 어떤 노후화라든지 대규모화, 복합화, 지화라는 부분입니다.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나타난 도시의 싱크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들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어쨌든 최근에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대부분 상당히 초고층 건축물로 지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중에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아동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비중 증가가 결국은 안전의 취약성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이변, 그리고 글로벌화와 다문화와 국제 정세의 불안, 그 외에도 정보통신기술과 어떤 소셜미디어의 발달, 정보의 홍수,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재난환경, 위험 요인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재난 대응과 복구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특정한 공간과 현장을 특성으로 하는 재난들에 대해서 대응의 문제와 복구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재난의 증가에 따른 어떤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형화라든지 복잡화, 그리고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야기되는 어떤 자연재난과 관련된 기후변화 현상이라든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증가하는 재난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런 이상기후의 증가 속에서 개인의 특성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안전 취약계층 같은 어떤 성별, 연령, 장애 요인,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라고 하는 주거의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개인에게 미치는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재난의 증가에 따른 위험 요인인데요. 저희가 이미 이제 도시화와 관련돼 가지고 도시의 어떤 건축물의 노후화 문제라든지 대형화 문제, 복합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최근에 증가한 어떤 현대사의 변화와 함께 위험 요인들이 따라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산업화, 네트워크화, 도시화와 연계되면서 점점 도시 안에서의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라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화재, 붕괴, 폭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도시 역시도 나이를 든다라고 하는, 즉 노후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새로운 안전 위험 요인과 그리고 생활상의 변화에 따른 생활 환경상의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증가하는 재난 위협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재난 예방이라든지 대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재난 대응과 복구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다는 점에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원상 상태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재난 대응과 복구에 있어서 이런 중요성의 부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결국은 필요성의 문제로 더욱 강조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결국 앞서 이야기한 어떤 위험 요인의 증가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시의 현상이라든지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재난 피해의 다양성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를 모두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구조적으로 어떤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방법론을 많이 설계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어떤 사고의 현장이라든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원활한 대응 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많이 고려하지 못했던 어떤 여의도 집안 함몰, 싱크홀 사태와 같은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이벤트 현장으로서의 판교 환풍구 사고, 그다음에 의정부에서 발생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의 화재 문제, 그리고 인천 영종대교에서 안개로 인한 대규모 교통 추돌 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2015년에 경험했던 메르스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도시 노후와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정릉청 고가도로 텐덤 파단 사건, 그다음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든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그리고 저희가 큰 자연재해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경주 지진이라든지 태풍 차바라든지 종로 건물 붕괴 사고라든지 하는 다양한 위험률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 피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재난 대응의 방법을 다양한 부분으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과제와 그에 따른 복구 방안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국의 경험이라든지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뉴올리언스 주 지역에서 피해를 가져오면서 해당 구역 행정 기반이 사실상의 대응을 할 수 없는 행정력 마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뉴올리언스 주가 지방자치단체 내에 어떤 행정 활동을 한다든지 경찰이나 소방, 응급의료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대규모 피해로 인해 가지고 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험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또 하나 일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센다이 지역에서의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행정력 마비라고 하는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소방, 응급의료 활동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취약계층들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대규모화되는 재난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이나 복구 방안을 상상 이상으로 더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커다란 피해를 경험한 해외의 사례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이러한 그 재난 대응과 복구에 있어서 저희가 보다 더 정부를 중심으로 혹은 사회와 함께 국가와 사회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대규모 재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재난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통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조정 지원 역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를 통해서, 그리고 주무부처가 누구냐에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지역의 지역대책본부, 그리고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이 되고요. 그의 주변의 유관기관들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조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 그다음에 지역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활동만으로 어려운 부분은 결국 재난이 발생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복잡성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이라든지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뉴얼 등을 준비를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재난이 발생하는 현장 안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이러한 매뉴얼이라든지 정부의 노력만으로 기울이기는 어려운 점들도 틀림없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흔히 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 협업 기능으로 이야기하는 13가지 기능, 그림상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정부 유관기관들만의 협력으로는 어렵고 결국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의 기관서 전국재해구호협회라든지 대한적십자사라든지 하는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과 민간 부분 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현장 중심에서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재난 대응의 성패를 결정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재난 대응의 과정 속에서 조정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응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존의 중앙정부는 법령이라든지 흔히 매뉴얼로 이야기되는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재난 대응에 대한 조정과 조율 그리고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정보의 전달 방식의 변화라든지 재난계획의 필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 환경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재난 대응의 책임자와 현장 관계자의 역량에 대한 확보입니다. 단순한 경험이라든지 지식 수준, 그다음에 숙달된 숙련성 정도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보다는 흔히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그리고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역량 차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부터 결국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들 사이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강화라든지 그런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러한 다양한 정부기구와 민간기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재난 피해 현장의 복잡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재난 대응 체계의 변화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조정과 협력의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조정과 협력의 대응 체계 구축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중앙정부는 법령과 가이드라인, 흔히 저희가 매뉴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요. 또 하나 재난 대응의 조정과 조율, 그리고 울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재난정보 전달 방식의 변화라든지 재난계획의 필수사항의 구체화인데요. 결국은 저희가 다양한 ICT의 기술이라든지 혹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이야기되는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변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재난 계획 역시도 재난 피해 현장의 다양성만큼이나 재난 피해 자체의 어떤 위험 요인들이 변화하고 있고 그로 인한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 계획 역시도 필수 사항들을 기존의 단순한 대응의 협업 기능 이상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난 대응의 책임자와 현장 관계자의 역량 확보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 숙련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능력 차원에서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 평상시부터 다양하게 참여하는 이러한 정부와 민간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네트워크의 구성,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 및 물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재난대응계획 수립 과정의 내실화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계획 수립의 어떤 필수사항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다양하게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시민과 민간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수렴의 메커니즘과 수립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재난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찾을 수 있는 확보 가능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거나 그때그때 변화하는 어떤 자원봉사단체나 민간기구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부터 이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그 일환으로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 충실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절차를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피, 수송 능력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국 재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재난 피해자들의 피난 과정뿐만 아니라 그 현장 안으로 다양한 대응 세력들이 들어오는 과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물자와 자원들이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피난을 확보하는 것과 재난 현장 안으로 자원을 수송하는 능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세부한 계획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재난 예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빅데이터와 같은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예측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재난 취약 인구만큼이나 재난 취약성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인구적인 특성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도시 노후와 같은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취약성의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성들을 보다 세분화해서 발굴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과제를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재난 피해자의 지원 체계 정교화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 취약계층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구성 다양성으로 인해 가지고 같은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난에 대한 충격이나 피해는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도시 지역이냐 농촌 지역이냐와 같은 차이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예측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 정보관리 사이트 등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대응이라든지 복구에 있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노인이냐 장애인이냐 아동이냐 혹은 여성이냐 임산부냐 혹은 외국인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정보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대응과 복구 과정에 활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선 구축과 대응 복구 협력 체계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재난구호 및 복구의 현황과 문제입니다. 재난구호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난 현장에서의 어떤 대응 과정에서 응급복구 활동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은 흔히 재난 발생 시 구호 대상자로서 이재민이라든지 일시 대피자 혹은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 방식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해서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재난정책, 보험의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흔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재난지원금과 이재민 구호가 있고요. 흔히 저희가 국민성금으로 거치는 의연금이 있습니다.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흔히 생활안정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 이재민 구호 활동과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국민성금으로 이루어지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간접 지원 방식에는 흔히 연금보험료의 납부유예라든지 기타 융자라든지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재난정책보험 같은 경우 자연재난에 대해서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풍수의 보험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에서는 현재 사회보험, 사회재난에 대한 보험정책 방안을 마련하려고 연구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회재난보험이 별도로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른 재난구호의 절차는 재난 피해가 실제 발생을 하게 되면 제9호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민 구호를 준비를 하고 대피를 실시하는 한편 실제 9호부서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호에 대한 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구호 물자라든지 혹은 장비의 지원이라든지 혹은 인력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함께 참여하는 민간기관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라든지 대한적십자사라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기구들,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새마을중앙회 등이 구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구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재난구호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 보상 내지 지원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민 구호라고 하는 일종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자원봉사 인력과 그 다음에 민간 기구들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재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 재난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재난 피해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공유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몇몇 기사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봉사자의 어떤 봉사 활동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이들이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복구 체계 같은 경우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히나 이제 피해자가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 1년의 대응 과정과 함께 피해 조사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복구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다만 이때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모든 재난 과정이 끝난 다음의 문제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 위한 과정이 재난 구호 과정과 응급 복구라고 하는 명칭으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관리하는 대응 과정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재난 복구에 있어서의 주요한 문제점은 결국은 피해가 모두 끝난 다음에 피해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피해 조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확정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결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피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심리적 지원이나 사회적응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것들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피해 결과만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복구 사업의 범위의 문제로서 저희가 흔히 기능 복구라고 하는 단어와 개선 복구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기존의 시설이나 어떤 기관들이 제공하던 서비스 차원의 문제를 회복시켜 놓는 문제인 거고요. 개선 복구라고 하는 거는 피해 이전보다 좀 더 강화된 형태로 해서 기존과 같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에 혹은 기관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인데 복구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기능 복구와 개선 복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 개념 간의 활동상의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복구 계획 실행에 대한 어떤 실체적인 법 제도가 부재하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복구 비용 부담에 관한 법률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복구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조사의 범위라든지 조사의 방법이라든지 조사의 기술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세분화된 법 체계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 피해 해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혹은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서 재난 피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 대체적인 재난 대응의 책임만큼이나 재난 결과, 피해 결과에 대한 복구의 책임 역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재정력의 차이라든지 역량의 차이에 따른 피해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어떤 재난 복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발전시켜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대규모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 복구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난 복구의 개념을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 복구냐 개선 복구냐라고 하는 것들은 개념적으로 구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활동에서는 크게 그 개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령 일본에서 복구라고 하는 개념과 좀 더 구분해서 사용하는 부흥과 같은 형태로 단순히 시설에 대한 복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회복시키는 과정들을 포함하는 어떤 이러한 복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전문화된 조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해 조사로부터 피해 해결 과정까지에 대한 복구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과제로서 주요한 현황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성공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는 재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용어는 최근에 와서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회복력, 복원력, 회복 탄력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는 재난 레질리언스의 경우에는 결국은 한 국가, 한 지역, 한 공동체가 재난으로부터 얼마만큼 이 재난을 잘 견뎌내고 원상 상태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 레질리언스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과 복구 차원의 능력 또한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결국 재난 레질리언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재난이라고 하는 것과 안전이라고 하는 요소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러한 재난이나 안전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로 겪게 되는 피해자들의 경험,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경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국은 누구나가 그런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과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 때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협력의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다시 재난 레질리언스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역사회의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안전에 대한 레질리언스에 대한 의미를 재구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분히 어떤 신뢰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재난 대비 역량을 향상시키고 결국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라든지 협력의 구조를 재창출해내면서 발전적으로 한 단계 그 지역이나 공동체나 국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요. 재난 레질리언스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역의 어떤 재난안전 수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도록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의미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와 협력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재난안전 욕구에 대한 관심의 증가, 그리고 단순히 재난 안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자체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목표를 지향하도록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제도화라든지 사회 관계와 연대 강화, 그리고 그에 따른 기반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